네,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밀리는 종목들의 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400여 개의 종목이 무려 좀 하락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한가 한 종목을 포함해서 250개 종목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1위로는 외환은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KB금융과 함께 지금 랭크가 되고 있고요. 농심이 외국계 매수가 오늘 초반부터 강합니다. 1.9% 플러스권, SKCNC와 한국전력이 동반 1.4%대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님, 금융주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강하네요. 예, 예. 일단 외환은행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외환은행 계속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 탄력은 크게 못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이 그렇게 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닌데, 네. 점차적으로 61선에서 21선 안착한다라면은 그때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오늘 다소, 지금 아직까지는 5일선에 회복된 것 위에는 크게 강하게 보이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은 가지되 가급적인 매매는 21선이나 61선 올라탔을 때, 네. 안착을 했을 때 그때 매매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은행이나 증권주들의 반등에 대해서는 크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나 봐요. 예. 근데 네. 지금 외환은행이 거래 네.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이슈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하나금융에서 외환은행 지분을 40%나 잔여 지분을 갖다가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하나금융 지주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 정지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풀리고 나서 거래 정지가 네. 해제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IT 쪽에 실적이 좀 안 좋고, 네. 그 다음에 북핵 리스크를 좀 안고 있지 않습니까?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컨트리 리스크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기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섣불리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오늘 개장하고 나서 또 52주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한국전력이거든요. 좀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농심이랑 한국전력 이런 쪽의 섹터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조금 강세의 흐름은 유지를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 게임이 기관 쪽에서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외국인 따라하기 이렇게 매매를 했었지만 지금은 외국인 따라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관 따라하기거든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단기 박스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강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신고가를 갖다가 경신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1위로 랭크가 되고 있는 종목이 서브 T&D 올라오고 있고요. 젠백스와 파라다이스 그리고 동국 SNC, 유진기업 같은 좀 개별 종목군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관이 오늘 카지노가 괜찮던데요. 파라다이스 오르네요. 네, 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동안에 어느 정도 하락폭을 이어준 다음에 단기 바닥권에서 계속적인 박스권을 그렸지 않습니까?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깨고 61선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61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지금 주봉의 흐름이라든지 월봉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 안정권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 5주선과 그 다음에 20주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5월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단기 매매권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눌림목 혹은 조정 시에 그 매수 관점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오늘 링크된 종목 가운데서 조금 더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유진기업 팁을 좀 드렸었죠. 예, 네. 유진기업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때입니다. 그렇게 뭐 어떤 특이한 이슈도 없이 강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그 대량 거래로 인해가지고 강하게 올랐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이죠. 이날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점을 형성해주고 안 깨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는 그 단기 박스권, 즉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진기업도 관심권에 두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주가 흐름을 추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래량이 주봉상 이제 여기서 아까 눌림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바닥이 나온다라면은 네.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결국엔 직전 고점이 지금 현재 3,300원, 3,400원대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진기업까지 전략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동해학입니다. 지금 차익 매물이 형성이 되면서 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LG U+가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LTE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웅진에너지와 삼성전기 그리고 웅진케미칼 3% 내외의 하락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네, 먼저 동양부터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됐었거든요. 네. 이상급등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됐는데 오늘부터 이제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개파락하고 그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동양의 흐름을 보면서 동양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단일가 매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매매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고가권에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세력들이 못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동양과 관련된 동양 시멘트, 그다음에 동양 네트워크, 네. 그다음에 그 동양건설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그 아래쪽에 그 동양 다음에 있었던 종목이 LG U+ 볼까요? LG U+ 볼까요? 예, LG 네. U+를 한번 보도록 하죠. LG U+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추세권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추세권에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죠. 결국에는 21선 붕괴거든요. 주봉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 이제 20주선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크게 지금 60주선까지는 크게 이격 차이가 없어요. 근데 60주선을 붕괴시켜버리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네. 지금 현재 가격대 7,860원이죠. 7,500원까지 체크를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이 부분은 단기 악재로 평가로 되고요. 네. 지금 현재 LG U+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지금 매물대를 돌파를 한 상태에서 기관들이 빠져나가지 못했다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띄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손절가 라인 7,500원, 7,500원 잡으면은 그렇게 큰 손실은 없을 겁니다. 분할 관점으로 해서 매수해서 그다음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네.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7,500원까지를 지금 조정 나올 수 있다고 이관욱 전문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백종원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CNK 인터가 올라옵니다. 4%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테라세미콘과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로엔과 실리콘웍스가 3% 넘는 하락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자주 봤던 종목이 로엔 정도. 네, 먼저 볼까요? 예, 네. 지금 일단 로엔보다 네. 테라세미콘하고 덕산 하이메탈이 아몰레드 관련주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지난주에 아몰레드 관련주 중에서 네.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상승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형광등을 이제는 못 쓰게 됐다. 그렇죠. 예, 네. 2020년까지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하기로, 아몰레드 네. 쪽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죠. 그 이슈가 떠면서 지금 빠졌는데, 근데 그 시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과연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슈 뜨고 그다음에 그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거래는 감소하지만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지금 여기가 이 자리가 지금 저점 그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오늘 한번 저점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입질 한번 해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관심을 두시고 저점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웍스를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 웍스가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이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로 끝을 내시고 그 다음에 매수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날일 겁니다. 아마 이때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저가 매수 마지막 조정 자리니까 네. 단기간점으로는 여기서는 한번 사볼 만한 자리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이틀, 3일 동안 저점을 안 깨고 그 다음에 시세에 나오고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그리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더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보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단기간점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가 없습니다. 실리콘웍스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매 빼고는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건드리셔서는 답이 없는 종목입니다. 특히 시장이 약할 때는요.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제가 기아차 잠시만 봐드리겠는데요. 기아차를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 하면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단기 매매권 진입을 했는데 이 저점을 깬다라면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왜 안 좋은 이런 바닥권 종목이 무엇 때문에 안 좋냐면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강하게 나올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배울 때 있지 않습니까? 잘못 배우신 게 뭐냐면은 시장이 좋을 때 낙폭과대주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컸던 종목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매매예요. 왜냐면은 낙폭과대된 종목군들은 시장이 약하잖아요. 그럼 그 낙폭과대주부터 먼저 죽습니다. 그냥 저점을 이탈시켜버리고 네. 투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죠. 네. 이런 종목군들. 예전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2개월 동안 행보했지만 제가 매매하시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매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실리콘웍스와 기아차가 오늘도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 타이밍 구간 아니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상 특징주도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